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든 것 카멘. 카피용! 근데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수업에 나가야 돼.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반사적으로 나왔어 지금. 자, 우송정보대 자동차과 학생 여러분, 첫 만남이에요. 원래는 대면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유감이에요. 출석을 부르면서 했으면 더욱 좋았는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제 친구인데 소개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저한테는 학생이 아니라 후배님들이죠. 저는 현재 자동차 숍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 정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제 친구인데 모신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유튜브에 참 관심이 많단 말이지. 이제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정비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꿈과 희망이 되는 좀 그런 롤모델을 삼을 수 있게 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탁을 하러 왔어. 친구의 부탁과 그리고 또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해줄 거지? 알겠어. 언제나. 대신 후배님들을 위해서야. 널 위해서가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날 위해서 해줘야지. 카멘, 정비를 언제 시작을 한 거야? 나는 특수한 케이스야. 아버님이 이쪽 일을 하셨었어. 아, 샵을 하신 건 아닌데 우리나라 1세대 정비사라고 볼 수가 있지 지금 아버님이. 오. 왜 알지? 그거 절대 욕 아닙니다. 시발 자동차 알지? 잘못하면 욕으로 한다고. 절대 욕이 아닙니다. 어. 자, 우리나라 뭐 최초의 자동차라고 꼽히는 그 시발 자동차 그 차부터 시작하신 분이셔. 오, 아버님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뭐 지금도 연세가 80세가 다 되셨는데도 수동 미션 같은 거 뭐 분해 조립도 잘 하시고.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그렇게 뭐 아버님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지. 유전자는 보석이더라고 확실히. 그렇지, 유전자 그 무서운 거지. 본래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아버님은 내가 이쪽 길로 가기를 정말 원치 않으셨어. 대부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후배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드실 거야. 부모님들이 자동차 정비 힘든데 그렇잖아. 우리 세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렇지, 지금도 힘들지. 환경 자체가. 하지만 너무 위축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우리 직업이 조금 천대만난 직업이기도 했어. 그렇지, 많이 기름 묻히고 지저분하고 막 그랬었지. 뭐 기름쟁이, 황금시, 망치 막 기분 나쁘게 하는 비속어들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지금은 후배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비사잖아요. 그만큼 대우도 받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인정도 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지, 고객들은 우리 정비사가 없으면 차를 탈 수가 없지. 그렇지. 사람이 살면서 자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딱 3명이나 생각하거든. 그게 누구야? 의사, 정비사, 음. 그리고 장의사. 근데 정비사는 자주 만나야 되잖아. 의사보다는 정비사를 자주 만나는 게 낫지 않나? 돈이 들어가잖아. 수리비. 물론 그 수리비와 또 안전과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자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만큼 정비사들도 직업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의사한테 가면 사람들이 주눅이 들지만 정비사한테 가면 그러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야.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정비사들이 진짜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잖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후배님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시잖아. 그렇지.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전혀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정비사라는 직업은 그 어디 가서든지 정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직업이고 정말 남성미가 넘치는 직업이기도 하지. 그렇지.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영상에서 보다가 아니면 댓글 달린 거를 보면은 나도 저 정비를 해서 내 차를 멋지게 고쳐 타고 싶은데 남자라면 로망이라 있잖아. 그럼 우리는 자동차를 고치는 의사예요. 그렇지, 의사 가장 좋은 말 같아.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기업에 가면 직업의 수명이 짧잖아. 근데 정비사는 어떻게 보면 직업에 연령 제한이 없어.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난 생각을 해. 언제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정비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직업이 사실은 드물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공부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댓글로 많은 그 문의도 많이 받고 세계 기능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후배님들과 같이 함께한 영상이 있거든. 나 그거 봤어. 그 후배님들과도 한 얘기지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직업군이 조금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차는 내연기관 차가 없어져도
전기 자동차가 나와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와도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 날개를 고치면 돼. 그러네. 자동차가 날아다니면 날개를 고치면 되고,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가 아니면 배터리를 교환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 대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더 많겠지.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도 사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차가 계속 바뀌고 시스템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기능은 숙달 반복에 의해서 내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에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고 젓가락질을 하듯이 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거잖아. 그렇지. 숙달 반복에 의해서 자연스러워진 거지. 연장을 쓰시고 자동차 타이어를 빼고 또 부품을 교환하고, 그런 부분들은 숙달 반복에 의한 기능입니다. 기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책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야지만 기술자로 넘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 가면 이론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학생들이 하는 경우들을 난 봤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이제 내가 모 타이어 회사에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생을 내보냈더니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 부분이.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배우는 건 기능이거든. 근데 실적이 나는 기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 아마 학생들도 그게 아직은 어떠한 부분인지 인지를 잘 못할 것 같아. 이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런 기초적인 한글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문장을, 단어를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불가능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배우지 않았다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거야. 그렇지. 그거와 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면 물론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내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하지만 그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론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그런데 안 교수,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친구인 내가 너를 아는데 다른 부분들도 잘하는데 왜 샤시만 고집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편이야? 내가 샤시를 사실은 집중하는 이유는 내 직업군도 있지만 내 깊이가 자동차에서 가장 깊은 쪽이 샤시거든. 엔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부족하다고 난 생각을 해.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에게 전달될 내용이 나는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샤시만 강조를 하는 거거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 거지. 현장에서는 샤시 쪽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과 기능들이 습득이 잘 돼 있으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 50%는 먹고 들어가. 힘든 것 같아 그 부분이. 내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은 일반 정비사분들이 접근하지 않는 쪽을 많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 이제 말이 틀리다는 거지, 정비사랑.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굳이 이 얘기가 맞다, 저 얘기가 맞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배운 지식이 설령 맞든 틀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일을 배우는 사람한테 맞춰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학생들이 나는 그걸 가장 우선시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영상에서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초청을 했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2학년이다 보니 2학기가 되면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정비사의 자세가 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세대가 다른 만큼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대 후배님들을 내가 공감할 수는 없어. 그렇지, 힘들어 상당히. 하지만 내가 샵의 오너로서 이제 실습생 후배님들을 만나보고 또 겪어온 바로는 그래도 현장에서 선배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함? 근면성실함. 제일 최고지 그게. 근면성실함이지. 후배님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 근면성실함이 내가 먼저 나와서 청소를 막 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부분을 성실함을 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화장실 청소하고 밖에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위치상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연장을 주면서 야 너 이거 해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실습 나오신 그 후배님들께서는 반감을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고. 왜 기회를 안 줘? 그런 이유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비는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당장 온다고 해서 일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고객님이 보고 계신 상태에서 실습하시는 후배님들한테 이 차를 선뜻 맡길 수는 없어. 쉽지 않은 문제야. 그럼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너분들이 실습을 나가셨을 때 좋은 선후배님들이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지. 내가 생각할 때 자세의 성실함은 뭐냐면 근태라고 생각해. 출근과 퇴근. 기능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이 지나면 거의 평준화가 됩니다.
반찬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를 다를 뿐이지 어차피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네, 기능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근면 성실함을 가지고 자신감만 있으면 큰 정비사가 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궁금한 거를 그래도 물어볼 줄 알아야 돼. 현장에 갔을 때 선배님 계시면 아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어떤 고장인가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시면 그 누구 먼저 선뜻 야 이거 가르쳐줄게 그런 사람 없어. 오, 그럼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도 궁금하면 카메라한테 전화해서 그치. 물어보잖아. 나도 너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너한테 전화해서 좀 어떻게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거고 서로 하는 거야. 서로 같이 함께. 그게 내가 기술이 모자라서 한다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 기술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거는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거든. 아니지. 기술자와 기능인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 가장 크게. 내가 먼저 좋은 의도로 접근을 하면은 선배님들도 다 하나씩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안 가르쳐 주실 분이 절대 없지. 그럼 없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면 얘기 안 할래. 후배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습을 나가셨을 때 눈으로 보시는 것도 아주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저희 직업 특성상 사무실 정비는 저럴 때는 저런 연장을 사용하는구나, 저럴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구나, 그 부분을 눈으로 먼저 익히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눈썰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탈거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이 임팩만 들고 있어. 그러면 그 순간 저 타이어의 휠너트는 21mm구나 하고 21mm 복사를 먼저 딱 챙겨다 주는 거야. 최고다. 그러면은 선배님은 이건 뭐야? 눈썰미 장난 아닌데? 그러면 더더욱 이게 유대관계가 생겨서 더더욱 좋은 정보를 또 후배님들한테 또 전해주고 또 야 니가 한번 풀러봐 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내 수업, 작년 수업을 혹시 도강한 거 아니야? 왜? 내가 그러라고 애들한테 과제를 많이 내주거든.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작년에. 수업 전에 실습할 차량의 정비 지침서 내용을 보고 연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선행학습을 하고 그 다음 실습을 하고 그 실습을 한 과정을 사진을 다 찍어서 연장을 뭘 썼는지까지 기입을 해서 와야 돼. 3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네 밑에서 공부 못하겠다 나는. 학생들에게 나는 그랬어. 어떠한 과정을 하나 하더라도 수업의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 우송정보대 학생들이 어디 가도 대접받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는 수업을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트레이닝만 돼 있으면은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도 충분히 현장 일에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그래서 난 그 중점을 뒀거든 작년에.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친구 머릿속에 이게 박히라고, 연장이 뭐가 들어가는지 머릿속에 박히기를 원한 거야. 예를 들어서 카멘이 정비하고 있을 때 내가 옆에 가서 스패너를 쓱 집어주면 이게 바로 성실함? 근면함? 저 친구가 노력을 한다는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보여준다면 절대로 누구도 섣불리 친구들한테 만만히 못 보지. 그럼. 그리고 내가 후배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뭔데? 2학년 학생들이면 그렇지, 2학년 학생들이지. 취업을 나갈 준비를 하실 거 아니야 또. 그렇지. 요즘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안타까운 게 나 처음에 정비 시작할 때 30만 원 받고 시작했다. 나도 30만 원 받고 시작. 그때 당시 30만 원이면 최저시급도 안 돼. 그때도 몇 년도인데? 기억도 안 난다. 군대 제대하고 니까. 내가 한참 선배네. 그러면 내 97년도에 실습을 나갔거든 나는. 진짜? 난 고등학교 자동차과를 나와서 실습을 그때 1년간 나가 있었어. 근데 군대를 갔다 왔으면 2002년 아니면 2003년에 정비를 처음 배우는데 30만 원 줬다고? 내가 시작한 거는 나도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부터 계속 조금씩 트레이닝 하다가 정식으로 한 거는 2003년부터야. 근데 30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내가 그때 제일 속상했던 게 내가 나중에 밥 먹고 살게 해줄게. 내가 또 얼마큼 잘 되면 너 이만큼 월급 더 줄게. 그런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 희망 고문에 그렇지. 열정페이에 나 그 당시 그런 거 몰랐어. 근데 나는 지금 우리 후배님들한테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 정말 최소한 최저 시급도 챙겨주지 않는 회사는 취업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인데 우리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힘들게 하는데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생각해봐. 안타깝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 여러분 제가 선배로서 꼭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비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피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 밥 먹고 살게 해줄게. 월급은 내가 지금 이만큼 50만 원 줘도 내가 너 기술 가르쳐주잖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 안 돼. 기술은 누군가한테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함께해서 내 것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정비 실습생이 오셨다고 해도 나는 이분한테 배울 게 분명히 있어. 오,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에게 배울 게 있어 항상.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위축되거나 그리고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에서는 취업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회사들은 요즘에 막 거의 없어. 그럼 다들 최저시급은 지켜주시려고 그럼. 하고 다들 하시지. 그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열정페이를 받아가면서 기술을 가르쳐준다는데 기술을 배우고 좀 버텨보자. 자동차 정비 유튜브 크리에이터 카멘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 좀 받아주라. 응? 언제든지. 근데 티오가 안 나는데 너한테 고마운 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런 경우는 뭐 내 영상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후배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나도 그 고등학교 때 실습을 나가서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최저시급이란 개념이 없었지. 그때 그렇지. 30만 원 받고 1년간을 했는데 이게 참 그 당시에 기술 있는 이제 3년, 4년, 5년 차 분들은 150만 원씩, 뭐 120만 원씩 이렇게 받고 하는데 야 나는 저기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학생 신분이었다는 그 급여를 받고 했다는 부분이 참 그랬지만 근데 지금 내가 정비를 안 하고 있잖아. 그거를 사실 모르고 있었어 나도 그 부분도. 근데 지금 우리 정비 현장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그럼 이번에 매장 보니까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치. 폴딩 도어를 했더라고. 크게 투자했지. 근데 그런 폴딩 도어도 매장들도 많이 늘고 있고 환경들도 점점 좀 개선되는 것 같아. 우성정보대 학생들이 정비의 매력을 느끼고 나는 많이 자동차 쪽 길을 갔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전공을 하신 그 후배님들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해. 그런 것 같아. 다른 그 전공과 다르게 다른 직업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막 혹시라도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후배님들 중에서 정비인으로서 꿈을 키우신다면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그 부분에 또 나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정비인들이 많이 부족하거든.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비사의 페이는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 페이도 페이지만 여러분이 뭐 물론 페이만 받고 이제 평생 정비인을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비인들의 목표는 본인의 샵을 차리는 거지. 그렇지. 그 샵을 차리기 위해서까지 제가 선배로서 하나 조언을 또 하나 드릴게요. 목표를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플랜을 하나씩 짜 맞추신 다음에 그 플랜대로만 행동을 하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꿈꿔왔던 샵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할 때 그 계획 잡고 한 대로 해서 차렸다는 얘기 들었었거든. 그 플랜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자동차 정비 시작하시게 되면 자동차가 다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별로 경험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어떤 메이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주류인 자동차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메이커들에서 조금 더 오래 근무하시고 단계별로 하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샵을 차리기가 좀 더 수월하죠.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입 자동차 정비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입차와 국산차 페이 수준으로 따지면 이제 수입차 쪽이 더 높을 수 있어. 물론 직영 서비스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 하지만 일반 샵에서는 메이커가 없는 일반 샵에서는 수입차든 국산차든 그 큰 차이는 없다고 봐. 금액적인 부분에는. 그렇지. 하지만 뭐 저는 여러모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입차도 경험을 하시고 국산차도 경험을 하시고 많은 경험이 나중에는 제 엄청난 무기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나도 그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게 사실은 수입 자동차를 가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 차밖에 만질 줄 모른다는 거. 그래서 플랜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내가 여기서 이 수입차에선 2년, 저 수입차에선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플랜대로 내가 수입차 정비 샵을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학생들이. 나는 그게 바람이야. 너무 한쪽 우물을 파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물론 뭐 한 개 메이커만 몰두해서 그 샵만 하면서 그 브랜드만 수리를 하면서 뭐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경험을 여러 개 하시면은 그만큼 내 무기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난 그 부분이 팩트라고 생각하거든. 경쟁하기도 더 좋지. 그렇지. 이 자동차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만 정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걸 경험하는 게 경험이 최고잖아. 우리 이렇게 한 번은 끝날 게 아니라 궁금하신 점이 엄청 많으실 거야. 그렇지. Q&A 식으로 추후에 한번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답변을 해드리는 또 시간 한번 가져보자 우리. 그 전에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게 있어. 뭐래,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대전으로 올 거지? 왜? 학교로 와야 돼. 왜? 응? 학교로 오면 얘기해 줄게. 우리 오늘 여기 사무실에서 촬영하고 끝나는 거 아니었어? 아유, 내가 몇 번을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섭하지. 한 번 더 와줘야지. 내가 우성정보대학으로 가라고? 그렇지. 와줘야지. 왜?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
뭐 언제든 갈 수 있지만 뭐 이유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와보면 알아. 여기 뒤에서 또 낚이네 또. 안 교수님이 낚시를 참 잘해요. 아까 말을 그러니까 잘했어요 처음에. 아무튼 언제든 후배님들을 위해서 아싸 난 이랬지 속으로. 와 아싸 낚였다 너 오늘 한번 낚시줄 한번 제대로 걸려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내려와서 날 도와줄 일이 있어. 그리고 후배님들을 위해서. 후배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정비는 즐거워야 돼요. 그럼 나는 항상 그래. 일은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딱딱하게 공자왈 맹자왈 안 돼요. 머릿속에 절대 안 들어와요. 책도 보고 실습도 해보고 즐겁게 하시면은 손에 손톱에 기름때도 조금씩만 묻혀가면서 또 안전에 주의해가면서 하다 보면 일이 즐거우면 습득력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일을 재밌게 하고 내가 즐기면 그거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 후회를 안 해 요즘. 왜 공부를 즐기지 못했을까?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나는. 그럼. 학생들은 또 힘들 거야. 우리 우송정보대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제대로 배워왔다, 제대로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싶거든.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시키면 그 조에서 그 실습이 다 끝나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 없어. 현장에서 나는 갖춰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작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교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엔진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풀러서 오일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또 오일 필터를 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일이 배출을 되는 동안 또 시간이 또 남잖아. 또 그렇지, 공백이. 그렇지. 그 공백을 타이어 사전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 시간에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틈틈이 잘 활용을 하면은 스스로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중요한 것 같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쉬려고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 가서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난 생각을 해서 난 수업을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 힘들 거야 나랑 수업하려면. 현장에서 나오시기 전에 그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말 중에 그런 말 있거든. 권투 시합을 나가서 한 사람이 이겼잖아. 한 사람 지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왜 이겼을까가 되게 궁금했어.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고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 이쪽에 이긴 사람이 샌드백을 한 번이라도 더 쳐서 이긴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트레이닝이 많이 될수록 현장에서는 더더욱더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는 거지.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처음에는 적응할 때까지. 그럼 힘드실 거야. 우리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정비 배울 때 생각을 해봐. 우리도 몰랐을 때 연장 하나 들고 타이어 하나 들기도 힘들었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교수님 너도 후배님들 꼭 이해를 해야 돼.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교육 방법을 쓰다 보니까 처음엔 힘든데 학기 말이 되니까 이 학생들이 작년에 내가 그대로 해봤는데 잘 따라오더라고. 좀 전에 얘기한 트레이닝이 돼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자유를 뺏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대우를 받게 하고 싶어서 나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거든. 내가 현장에서 이제 실습 교육생 후배님들을 만나보면 몇 명 중에서는 정말 트레이닝이 잘 되신 후배님도 계셔. 뭐 정비 현장에서 1, 2년차 정도 되는 학생들이 꼭 계셔. 손 빠르고 이런 친구들 있지. 그것도 미필자가. 그래서 군대 보내기 아까울 정도로. 군대를 어떻게 면제 좀 시켜보자겠어. 근데 군대 가야지. 제2의 국가대표인데. 그렇지. 남자 인생에서 첫 번째 국가대표 아니야. 그러네 진짜. 나라에서 불렀으니까. 학교에서 생활이 뭐 답답하고 또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걱정도 많으시고 하실 거예요. 2학년 학생분들이라면 전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면은 전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너무 인정을 잘해주실 것 같아. 그럼. 카멘이 바빠서 지금 저 밖에 차 밀린 거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빨리 나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샵에 손님들이 쫙 줄이 서 계셔가지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음번 영상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후배님들을 위해서 출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응.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갈게. 안 오면 안 돼? 꼭 갈게. 내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또 생겼어. 뭐? 우송정보대 학생들에게 이 정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강의를 한번 부탁해도 되려나? 그럼 다른 곳엔 나는 가진 않아. 하지만 정비인을 꿈꾸는 우리 후배님들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퍼드릴게요. 다 퍼드릴게. 강의료는 열정페이. 안 줘도 돼. 진짜지? 그럼 내가 후배님들을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 유튜버로 살아남는 방법과 그리고 현장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퍼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진짜지? 그럼. 약속. 약속할게.
안 교수가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배님들이 불러주신다면이야 조건은. 동의서를 받아올게. 네가 부르면 안 가. 하지만 우리 후배님들이 야. 나를 찾아주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 야 이거 너무 치사한데 친구가 부르면 안 온다 그러고. 아이 안 가. 우리 우성정보대 학생이 부른다고 하면 온다 그러고. 그럼. 아 너는 내 후배가 아니잖아. 난 후배님들을 위해서 갈 거야. 나도 부르면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너는 와야지. 자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기 다음 주에 또 카멘과 영상을 다시 한번 해서 이게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생들 보고 싶은데 이거 보질 못하고 온라인 수업에서만 만나야 되니 이걸 어떻게 뭐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뭐 라이브 방송이라도 열어야 되는지 그것도 좋다. 지금 그것도 고민이야 좋다. 지금. 그것도 좋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해 나도 정리하고 갈 테니까. 알았어. 학생 여러분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